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학교 폭력을 목격한 학생 절반 이상이 폭력을 보고도 모른 척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침묵하는 학생들이 이제는 말할 수 있는 교육 현장 분위기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고생들이 많이 찾는 식당에 고등학생 4명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바로 옆자리에서는 실업 연기자 1명이 옆에 앉은 다른 연기자를 때리고 잠시 뒤 또 다른 연기자가 폭행에 동참합니다. 2명이 번갈아 가며 1명을 폭행하는 상황. 옆자리에 앉은 학생 4명의 반응은 어떨까? 폭행이 수차례 이어지는 동안 모두가 머뭇거리기만 할 뿐 누구도 나서서 싸움을 말리지 않습니다. 학교 폭력을 목격한 적이 있는 학생 가운데 절반은 보고도 모른 척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서마저도 구경하고 교실에 찾아와서마저도 구경하고 농구하면서 멀리서 이렇게 쳐다보고 그래서 또 너무 많네 이 정도고. 왜 방관하는 걸까? 상황은 눈에 보이지 않죠. 예를 들면 규범이나 문화 이런 것들은 평소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 행동에 훨씬 커다란 영향을 미치거든요. 사회 전반의 폭력 불감증이 방관을 부추기고 있다는 겁니다. 선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악이 지배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네 하면은 방관하거나 기회가 된다면 자기도 그런 불법적인 폭력에 가담하게 되는 거죠. 폭력 앞에 침묵하는 다수의 방관자를 깨울 교육이 필요한 때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그렇다면 학교 폭력에 대해 침묵하지 않고 누구나 말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캐나다는 공감의 교육에서 그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대환 기자입니다. 캐나다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교실에 초대된 아기는 태어난 지 갓 6개월이 지난 네이트. 캐나다에서 시작돼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공감의 뿌리 프로그램. 아기를 교실로 초청해 1년간 성장 과정을 지켜보며 아기의 감정을 관찰하고 이를 표현하도록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는 공감 능력은 공경에 처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돕는 힘으로 이어집니다. 폭력 앞에 침묵하는 대다수의 방관자를 방어자로 바꾸기 위한 겁니다. You're not responsible for things that are wrong in the world, but you have an opportunity to do something about it. 학교 폭력을 절반 이상 감소시키는 효과가 드러나면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학교 폭력의 방관 실태와 그 해법을 찾기 위한 특집 다큐 침묵의 아이들 이제는 말해줘는 토요일 저녁 7시 20분 KBS 1TV를 통해 방송됩니다. KBS 뉴스 이대환입니다. 수질오염과 악취에 시달리던 부산 남항이 100년 만에 청정바다로 거듭났습니다. 수백억 원이 투입된 정화 사업에 이어 앞으로 2차 오염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박선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연안항으로 최대의 수산기지인 부산 남항. 공동 어시장과 자갈치 시장 등에서 쏟아져 나오는 오수와 어선들이 버린 어구 등 각종 쓰레기로 바다는 썩은 퇴적물이 가득했습니다. 오염항이란 오명에 시달리던 남항이 개항 100여 년 만에 깨끗한 바다로 재탄생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6년 동안 바다 및 오염물을 걷어내는 등 대청소를 한 덕분입니다. 해양수산부는 285억 원을 투입해 남항 일대에서 부유물 24만 세제곱미터가량을 제거했습니다. 미항 프로젝트의 하나로서 다시 태어나게 되었고요. 그간 중금속 등 오염으로 신음하던 그런 상태에서 이제 막 응급수술을 마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후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통해 오염원에 대한 관리 대책을 먼저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구 같은 걸 가져오면 싫어라 하니까 다 바다에 버리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쓰레기를 가져오면 좀 모아가지고 가져간 처리해주는 과정이 있어야지. 그래서 바다에다 안 버리고 다 가져올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어민 등은 클린 남항 추진협의회를 발족해 향후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부산 남항 정화 작업으로 해양 생태계는 물론 주민들의 생활까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부산 남항의 환경 개선을 이끌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박선서입니다. 지금 경남 지역의 눈은 거의 그쳐가고 있고요. 일부 지역에서만 약한 소낙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밤사이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다소 많은 양의 눈이 내렸는데요. 지금까지 함양은 6cm, 거창도 최고 5cm의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이 붕괴될 우려가 있으니까요. 쌓인 눈을 잘 치우셔야겠습니다. 또 길이 미끄러울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서쪽 지방을 가신다든지 서해안 고속도로 오늘 이용하실 계획이라면 최대한 속도를 줄이시고 안전운전하셔야겠습니다. 눈은 아침 무렵에 그치겠고 이후로 주말 동안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강추위는 계속되겠는데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며 계속해서 평년 기온을 밑돌겠고요. 여기에 찬바람까지 약간 강하게 불며 춥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일부 지역도 영하권으로 떨어지며 춥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최고 4도가량 낮겠는데요. 창원 4도, 밀양 3도에 머물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강추위가 이어집니다. 한낮 기온이 진주 4도, 거창 1도에 그치겠고요. 여기에 찬바람까지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현재 동해남부 먼바다에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 해상에서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밤에는 비나 눈 소식이 있는데요. 이 비와 눈은 화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 평년 기온을 밑돌며 추위가 이어지겠고 특히 수요일과 목요일에 강추위가 예상됩니다. 기상경보였습니다. 상습 정체 구간인 남해고속도로 서귀배 나들목에서 대저분기점 구간이 오는 16일 0시부터 전면 개통됩니다. 서귀배 나들목에서 동김해 나들목은 기존 왕복 4차로에서 6차로로, 동김해 나들목부터 김해 분기점까지는 왕복 8차로로, 김해 분기점부터 종점인 대저 분기점까지는 왕복 6차로로 각각 확장 개통됩니다. 특히 김해 분기점에서 대저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동 분기점까지 직접 연결하는 9.9km 구간은 새로 건설됐습니다. 전국 금속노조가 삼성 테크윈 사측에 단체 교섭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청했습니다. 금속노조는 삼성 테크윈 창원 2.3 사업장 소속 직원 179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했다며 사측에 조합원 가입 통보 및 교섭 요청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금속노조는 조합원 179명이 자발적으로 가입함에 따라 금속노조 삼성 테크윈 지회를 설립했다며 조합 탈퇴 회의 협박과 회사 차원의 기업별 노조 설립 시도를 중단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프로축구 경남FC의 팬클럽인 경남FC 서포터즈 연합회가 팀 성적 부진에 대한 특별 감사는 하되 팀 해체는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FC 서포터즈 연합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FC가 파탄 지경에 이른 근본 원인을 감사를 통해 밝혀 책임자 처벌을 해야 하지만 도민구단인 팀의 해체엔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가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에 파견된 경남도청 소속 공무원의 파견 수당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달 말 예정됐던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파견직 공무원 63명의 11월 파견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견 수당은 직급에 따라 최고 128만 원으로 지난 2004년부터 지급되어 왔습니다.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하위권을 기록한 거창군이 공무원 부패행위 1회 적발 시 당사자 직위 해제와 부서장 인사 조치를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합니다. 거창군은 또 군수실에 부정부패를 바로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 전화를 설치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